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에코앤드림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전구체 풀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변에서도 전구체 풀이 관련해서 이게 개발이 되면은 전구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전구체 기업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오늘 제가 이거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기술력이 어떻고 뭐하고는 사실 뭐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구체 프리를 개발을 하는 그 기업들도 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작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면 이제 공개가 돼야지만 저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알진 못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또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혀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단기적으로는요. 그 시간 내로 보면은 전구체 기업들은 이미 크게 성장을 하고도 남을 시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는 성장할 것이다. 결국에는 에코앤 드림도 역시 이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좀 체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분석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오늘 영상도 천천히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코앤드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볼 건데 오늘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랑 포스코퓨처임 쪽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수가 함께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주들도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기정사실이었던 부분이어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 좀 지나고 난 후에 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었던 이 전구체 풀이, 이거를 두 가지 이슈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LG화학 쪽이랑 그리고 에코프로 쪽이 있겠죠. 이 두 가지 기사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먼저 이 LG화학 쪽입니다. LG화학이 전구체 없는 양극재 개발에 착수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LG화학이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인 이 양극재를 이 중간 단계인 전구체 없이 생산하는 신기술 개발에 착수를 했다. 양극재 생산 원가의 60% 70%를 차지하는 전구체 공정을 생략하게 되면은 생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데, 일일 업계에 따르면 이 LG화학은 무 전구체 양극재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최근 연구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드는데 필수인 중간재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은 화합물이고, 여기에 이제 수산화 리튬을 더하면은 이 양극재가 되겠죠. 전구체는 이 제조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쓰고 광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탄소 배출 등의 이 환경 오염을 시키는데, 신공법을 활용하면 이 폐수와 유해가스는 나오지 않아서 친환경적이다라고 합니다. LG화학 관계자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고객 요청에 따라서 해당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용화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죠. 전구체는 이 공침법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공침은 어떠한 물질이 이 침전을 할 때 다른 물질을 함께 가라앉히는 방법이다. 침전된 광물에 이 용액을 세척해 건조하면 전구체가 완성이 되고, 신공법은 이들 원자재와 리튬을 동시에 넣고 용해한 뒤 습식 분쇄를 통해서 양극재를 뽑아내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된다. 이 공법이 상용화가 되면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자체 생산으로 이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한 전구체 공급망을 벗어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면은요, 뭐 전구체가 없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포커스가 뭐냐면은 여기에요. 전구체 풀이를 외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중국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왜냐면은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탈중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탈중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IRA도 보면은 이제
그 IRA 세제 혜택을 좀 보기 위해서는 중국 거를 쓰면 안 되는데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얘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전구체 프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국내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전구체 프리를 선언을 했다고 해서 전구체 자체가 없어지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 LG화학이 바보도 아니고 전구체 프리하면은 이 전구체를 생산할 필요도 없는데 이 화요 코발트와 합작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려 아연의 계열사인 캠코아도 합작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전구체 생산을 이제 10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제가 고려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이 위에 보면은 고객사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해당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고객사 요청.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 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냥 딱 생각나는 곳은 EU예요, EU. 유럽이거든요. 유럽. 유럽 쪽에는 이 전구체 프리를 사용한 배터리를 납품을 진행을 하고 뭐 중국이나 미국, 뭐 동남아시아, 뭐 인도 뭐 이런 데는 기존에 사용하는 뭐 전구체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라던가 전구체가 들어간 배터리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 개발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분명히 수년이 걸릴 것이고 공장을 진설을 하고 파일럿 라인을 만들고 시운전을 진행을 하고 테스트를 걸쳐서 그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의 이제 또 제품을 보내겠죠. 샘플을 보내서 허가를 받고 양산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양산이랑 대량 양산이랑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 수많은 배터리에 이 전구체 프리가 적용이 될 때까지의 기간은 너무나도 오랜 기간이 남았다는 거죠.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었을 때 전구체 배터리 이슈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전해액이랑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 피해를 봐야 되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다만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싸지기 때문에 뭐 하이엔드급 자동차에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대량 생산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 시장 점유율 부분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영향이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러한 것도 있을 텐데 이 전구체 풀이 역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지 이런 건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지금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력에 우리가 신경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10년, 20년 이렇게 볼 거면은 뭐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투자 포인트나 투자 관점이라던가 이 차트적인 이 레인지적인 이 가격 레인지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 아직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도 봐야겠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자, 에코프로가 이제 전구체 풀이 LFP 양극재를 만든다고 해요. 뭐 3원계 배터리는 아닌 거죠. 자, 보시면은 이 에코프로가 전구체를 사용하지 않는 이 LFP 양극재 양산을 추진을 한다. 양극재 원가의 60% 이상 차지하는 전구체 공정을 건너뛰려는 시도로 이 비용 절감과 그리고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완화가 기대가 된다. 에코프로 BM은 전구체 프리 방식 LFP 양극재 기술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올해 말 이게 작년이에요, 여러분들. 23년도예요. 23년도 말 오창 공장 본사에서 연산 200톤 규모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하고 시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지? 24년도예요, 24년도. 네. 이게 24년도 3월달 기사니까 올해는 24년입니다. 24년
200톤 규모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하고 시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전구체는 양극재를 생산하는데 필수로 사용이 되는 소재다. LFP 전구체의 경우 탄산, 리튬, 인산, 황산철을 합성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든 전구체에 리튬을 첨가해서 고온으로 열 처리하는 소성 공정을 거치면 양극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 생산 과정이 보이시죠? 이 전구체 풀이 방식은 전구체를 따로 만들지 않고 원재료와 리튬을 동시에 넣고 소성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 에코프로 외에도 캐나다 나누원, 대마의 HCM 등이 이 전구체 풀이 방식의 양극재 생산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자, 전구체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LFP 양극재 생산을 시도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 확보이고, 전구체 제조 단계를 건너뛰면 생산 비용을 절감을 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 전구체 제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폐수와 유해가스 발생도 줄이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LFP 관련해서 전구체를 이제 독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LFP 전구체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99%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IRA 보조금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법들을 장악한다, 이런 공법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에코프로의 이 전구체 제조 회사가 자회사로 있죠.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멀티리얼즈에서는 주로 이 삼원계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생산을 하고 있고, LFP 전구체는 아직 내재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구체 풀이를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이 LFP 전구체를 내재화를 성공을 하게 되면은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선을 좁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넓게 봐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보급형 전기 확대 추세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LFP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지만, 중국 업체들과 같은 고상법을 써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측면이 고려가 되면서 이 IRA 대응에 중국산 전구체를 쓰지 않고 LFP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반영이 됐다. 제가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탈중국이에요, 여러분들. 탈중국. 결국에는 탈중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구체 풀이 방식 외에도 기존처럼 전구체를 사용하는 고상법을 적용한 이 LFP 양극재 파일럿 라인도 연산 3,000톤 규모로 구축할 계획이다 라고 해요. 파일럿 생산을 통해서 두 가지 방식의 이 생산성을 검증을 하고, 성과와 그리고 수요에 따라 양산을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아까 이 전구체 풀이 파일럿 라인이 200톤이었죠. 기존 파일럿 라인은 3,000톤입니다. 규모 자체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가격적인 측면도 낮출 수 있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탈중국도 가능한 이 완벽해 보이는 전구체 프리의 파일럿 라인은 2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기술력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확신이 됐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파일럿 라인의 그 생산 능력 자체도 키웠을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현저히 좀 낮춰둔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가가 이제 변동성을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전구체 풀이가 개발이 됐다고 해서 모든 업체들이 전구체 풀이를 선언을 하고 이 전구체가 없는 양극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앤드림이 증설을 해서 그 납품하는 데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자, 지금 에코앤드림이 여러분들 3.5만 톤이죠. 3.5만 톤. 3.5만 톤 캐파를 이제 올해 이제 증설을 하는데, 증설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 이것도 어디에 납품해요? 유미코어에다가 납품을 진행을 하잖아요.
유미코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모자라요. 5년 동안 4만 톤 이상의 4만 톤, 3만 5천 톤에서 4만 톤을 유미코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에코인드림이 지금 증설한 걸로 풀캐파로 돌려도 이 3만 5천 톤이에요. 그쵸? 문제가 없어요. 5년 동안. 그 얘네는 증설을 해야 돼요. 에코인드림은. 그쵸? 증설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의 납품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설 계획도 현재 10만 톤까지 보고 있죠. 이거 10만 톤 자체도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고객사들의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을 진행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급망이 결국에 다변화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증설이 되면 될수록 중국의 의존도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중국 평중 조달에서 벗어나면서 이 에코앤 드림의 전구체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장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 100% 장담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당장의 문제는 사실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포감이 조성이 되면서 주가의 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해서 증설이 이루어진 만큼의 실적이 뒷받침한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100%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대응입니다, 대응. 그래서 대응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는 것들도 존재하고 내가 예상했었던 부분들이 틀리는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라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 차트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 대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의견과 그리고 이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선택의 폭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문제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살짝 이탈한 거 외에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